어머니, 이제는 편하게 지내셔야 해요. 골든 헤이븐이라는 곳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최고급 시설에 당신과 비슷한 연배의 분들이 모여 사시는 곳이에요. 나를 버리려는 건가 싶어 마음이 아프구나. 이 집은 얘 아버지와 함께 모든 추억을 쌓은 곳인데 그곳으로 가면 정말 괜찮을까? 어머니, 그곳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자주 찾아뵐 거고 새로운 분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 그렇다면 한번 가보자꾸나. 내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봐야겠구나. 안녕하세요. 오늘은 누구나 마음 깊숙이 느낄 수 있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75세의 박은진 할머니는 남편과 함께했던 집에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그곳엔 기쁨도 아픔도 가족과 함께한 모든 추억이 깃들어 있었죠. 하지만 사랑하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큰아들 정훈이 그녀에게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어머니, 이제는 편안한 삶을 누리셔야 해요. 골든 헤이븐으로 가보시는 게 어떠세요? 과연 박은진 할머니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그리고 그녀의 인생은 이 제안을 통해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햇살이 부드럽게 비치는 오후, 박은진 할머니는 작은 발코니에 놓인 흔들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은빛으로 변한 머리카락이 따뜻한 가을 햇살에 빛나고 바람이 나무잎을 살랑거리게 하며 정원을 가로지릅니다. 할머니의 시선은 천천히 떨어지는 낙엽을 따라가며 잔잔한 미소가 얼굴에 번져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박은진입니다. 나이는 올해로 75. 세월이 정말 빨리 흘러갔지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부드럽지만 그 속에는 세월의 무게가 담긴 깊은 울림이 느껴집니다. 오늘 이렇게 다시 돌아보니 제 삶은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는 한 권의 책 같아요. 잠시 할머니는 시선을 들어 집안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봅니다. 그 속에는 평생을 함께한 남편 김상우 씨와 어릴 적의 아이들이 활짝 웃고 있습니다. 저의 남편 김상우, 참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죠. 아이들을 위해 매일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그 아이들의 꿈을 위해 밤낮 없이 애썼던 사람이었어요. 은진 할머니의 눈가가 잠시 젖어듭니다.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마음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사진 속의 세 아이들, 정훈, 지훈, 수민을 바라보며 회상에 잠깁니다. 우리 첫째 정훈이는 정말 성실한 아이였어요. 어릴 적부터 항상 동생들을 돌보며 책임감이 강했죠. 이제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고 자신의 회사를 경영하며 바쁜 삶을 살고 있어요. 할머니의 눈빛이 자랑스러움으로 빛납니다. 둘째 지훈이는 공무원으로 일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요. 가족들에게 항상 든든한 존재가 되어주죠. 그리고 막내딸 수민이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답니다. 그 아이는 늘 밝고 따뜻해서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점차 차분하게 감싸며 이어집니다. 우리 가족은 항상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어요. 새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세상 가장 큰 기쁨이었죠. 가난했지만 그 속에 사랑이 가득했거든요. 남편과 함께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애썼던 그 시절. 힘들었지만 참 행복했어요. 이 순간 할머니는 손끝으로 사진 액자를 천천히 쓰다듬습니다. 사진 속 가족의 행복한 순간들이 마치 어제의 일처럼 떠오르며 그녀의 마음속에 따스한 추억의 파도가 잔잔히 밀려옵니다. 아이들은 잘 자라주었어요.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이루고 손주들도 태어났죠.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여 시끌벅적하게 보내던 시간들. 그때만 해도 앞으로도 이렇게 행복할 거라고 믿었어요. 할머니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이제는 그리운 가족 모임의 풍경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정훈이가 결혼하던 날, 그 아이가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뭉클했어요.
작은 아이였던 정훈이가 이제 훌륭한 남편이 되고 가장이 되어 자리를 잡은 모습이 정말 자랑스러웠죠. 은진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그 순간의 감동이 담겨 있습니다. 정훈이의 결혼식 날을 떠올리며 은진 할머니는 그날의 조그만 세부 사항들을 회상합니다. 손을 잡고 신부와 함께 서 있던 그의 모습, 긴장한 얼굴로 행복하게 해줄게요 라고 말하던 장면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순간 은진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네가 정말 잘하고 있구나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손주들이 태어나던 날은 또 다른 기쁨이었죠. 첫 손주가 태어났을 때 정훈이와 함께 병원에 갔는데 아기를 처음 안아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작고 여린 손을 꼭 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도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명절이 되면 온 가족이 다 모이곤 했어요. 집안이 손주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고 아이들이 뛰어놀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내 삶의 이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아이들이 서로 장난치며 즐겁게 지내는 모습에 그저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명절이 되면 은진 할머니는 아침 일찍 일어나 설레는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직접 만든 전과 국을 정성스럽게 차려내며 손주들이 좋아할 만한 간식도 하나하나 챙겼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나누고 웃음소리가 가득한 거실을 보며 할머니는 그 순간을 마음 깊이 새기곤 했습니다. 정훈이가 제 생일에 선물해준 그 반지를 끼고 있을 때마다 정훈이의 다정한 손길과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요. 제가 평생 아이들에게 베풀었던 사랑을 이렇게 돌려받는구나 싶었어요. 그런 아이들이 제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해요. 이 모든 순간들이 은진 할머니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아이들은 자신의 길을 찾아갔고 각자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그들이 처음 웃으며 걸음마를 떼던 그 순간들이 살아있습니다. 아이들이 저 멀리 떠나 더 큰 세상에서 삶을 개척하고 있지만 그들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참 감사해요.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기에, 그들이 자랑스러운 어른으로 성장해 주었기에 제 인생은 정말 복받은 삶이라 생각해요. 이제 은진 할머니는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며 그 모든 자랑스러운 순간들이 모여 오늘의 자신을 만들어 주었다는 생각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병실에 가라앉은 정적 속에서 김상우 씨가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몸이 야위어 말라가고 깊게 펜주름 사이로 고통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박은진 할머니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그의 곁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희미하게 들어오지만 병실 안은 차분하면서도 무거운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상구 씨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내게는 전부였어요. 오랜 세월 함께 걸어온 사람, 내 인생의 반쪽이었죠. 은진 할머니는 애써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조용히 회상합니다. 아이들을 위해 밤낮으로 일하며 헌신했고 매일같이 웃으며 가정을 지켰던 사람. 하지만 병은 그 모든 것을 빼앗아 갔어요. 병실에서 은진 할머니는 남편의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그의 얼굴을 지그시 바라봅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차가운 피부에 가슴이 저미지만 그녀는 끝까지 남편을 위해 힘을 내어 미소를 지으려 애씁니다. 그녀는 남편의 얼굴에 어린 고통을 눈치채고 작은 소리로 속삭입니다. 당신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아이들 이제 다 잘 자랐잖아요. 당신이 너무 고생했어요. 이제 편하게 쉬어요.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립니다. 남편과 함께 웃고 울던 모든 순간들이 한꺼번에 떠올라 그녀를 휩쌉니다. 오래된 추억들,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결혼식 날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영원히 함께하자고 다짐했던 순간들.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눈물 머금고 기쁨에 찼던 순간들까지. 그녀는 매일같이 병원을 오가며 남편 곁을 지킵니다. 의사들이 매일같이 건네는 무기력한 위로의 말들이 점점 더 날카롭게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팝니다. 가족들이 옆에 있어도 병실은 마치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차가운 세상처럼 느껴집니다. 상우 씨의 손을 잡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것 같은 마음이 들지만 손끝으로 느껴지는 그의 차가운 피부는 현실을 깨닫게 만듭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50년을 함께한 사람을 잃는다는 것이 이렇게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매일 아침 그와 함께 일어나고 매일 밤 서로의 얼굴을 보며 잠들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상우 씨의 장례식 날, 은진 할머니는 검은 상복을 입고 사진 속 남편의 미소를 가만히 바라봅니다. 하얀 국화꽃으로 둘러싸인 영정 사진 속의 남편은 언제나처럼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녀는 눈물로 시린 눈을 감싸며 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당신 정말 수고했어요. 이제는 마음 편히 쉬어요. 내가 당신 목까지 우리 아이들 잘 돌볼게요. 장례식장에서 은진 할머니는 아이들과 친척들 사이에서 애써 의연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남편이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함과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아이들이 다가와 그녀를 위로하려 하지만 그들이 떠난 뒤 병실에 혼자 남았을 때 느껴지는 허전함과 고독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지만 모든 것이 예전과 다르게 느껴집니다. 거실에는 남편이 앉아있던 의자가 텅 비어 있고 함께 마시던 차 한 잔도 없이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나도 그 공허함은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가 남겨둔 물건들을 참아 버리지 못하고 매일 저녁 그가 좋아하던 노래를 들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상우 씨가 떠난 뒤 집이 이렇게 넓고 조용한 곳인 줄 처음 알았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그에게 전화하고 싶은 충동이 들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가 없다는 현실이 점점 더 명확히 느껴질 뿐이에요. 아이들이 때때로 찾아와 위로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주지만 그들도 각자의 가정과 일에 바쁩니다. 은진 할머니는 그들이 떠난 뒤 더욱 쓸쓸해져만 갑니다. 전화 통화와 짧은 방문이 전부인 이 관계들이 그녀의 외로움을 완전히 채워주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다들 바쁘니 나를 자주 찾아올 수 없다는 걸 이해하려고 애쓰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어요. 그렇게 빈 자리를 안고 매일을 버티는 것이 익숙해졌죠. 해가 지는 늦은 저녁, 박은진 할머니는 집안의 고요함 속에서 여느 때와 다름없이 혼자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식탁 맞은편에 남편이 앉아 있었던 빈 자리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쉰 후 조용히 남은 음식을 치우기 시작합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리며 방문객이 왔음을 알립니다. 문을 열자 큰아들 정훈이 서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그의 방문에 은진 할머니는 반가움과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정훈아, 웬일이니?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정훈은 미소를 지으며 작은 꽃다발을 내밀고 말합니다. 어머니, 생신은 아니지만 그냥 작은 선물이에요. 오랜만에 뵙고 싶어서 왔어요. 은진 할머니는 아들의 따뜻한 마음에 고마움을 느끼며 그를 집 안으로 맞아들입니다. 오랜만에 아들과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렇게 기쁠 줄이야. 정훈이와 나누는 대화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그 아이는 늘 바빴기에 이렇게 시간을 내어 찾아와 주는 게 그저 고마울 따름이었죠. 정우는 어머니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잠시 머뭇거립니다. 얼굴에는 말하지 못한 무언가가 떠오르는 듯한 복잡한 표정이 스치고 그는 한숨을 깊이 내쉬며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어머니,
사실 오늘은 좀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왔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지 모를 신중함이 느껴집니다. 은진 할머니는 아들의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며 살짝 긴장한 채 그를 바라봅니다. 정우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마침내 말을 꺼냅니다. 어머니, 요즘 혼자 계시는 것이 외롭고 힘드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새로운 생활을 제안드리려고 해요. 골든 헤이븐이라는 고급 실버타운에서 지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순간 그 말에 마음 한구석이 얼어붙는 듯 했어요. 그곳이 아무리 좋다 해도 내가 평생을 살아온 집, 추억이 가득한 이곳을 떠난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은진 할머니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정훈아,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여기를 떠나서 어떻게 다른 곳에서 살겠니? 하지만 정훈은 어머니를 안심시키려는 듯 다정하게 말합니다. 어머니, 그곳은 정말 훌륭한 곳이에요. 최고급 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고 같은 또래 어르신들과 함께 어울리실 수도 있어요. 어머니께서 새로운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신다면 조금이라도 외로움을 덜 수 있지 않을까요? 정훈이의 설명을 듣고 있자니 은진 할머니의 마음은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합니다. 집을 떠나고 싶지 않다는 마음과 아들이 제안하는 삶의 새로운 시작에 대한 작은 기대가 뒤섞입니다. 정우는 자상한 목소리로 덧붙입니다. 어머니, 제가 자주 찾아뵐게요. 그리고 건강도 더 잘 챙겨드릴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니께서 행복하시면 저희도 마음이 놓일 거예요. 아들의 진심 어린 말에 은진 할머니는 마음 한켠이 조금 누그러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걱정과 망설임이 가득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정훈아, 그래도 내가 여기서 얼마나 많은 추억을 쌓았는데 이 집을 떠난다는 건 너무 어렵구나. 집은 그저 벽과 지붕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이 담긴 곳, 아이들을 키우며 함께 울고 웃던 모든 기억들이 살아있는 곳이지요. 그런 집을 떠난다는 건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정우는 어머니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다시 한번 권유합니다. 어머니, 한 번만 구경이라도 가보세요. 직접 보시면 생각이 바뀌실지도 몰라요. 어머니의 편안한 삶이 저희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요. 은진 할머니는 결국 아들의 권유에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합니다. 그래, 한번 가서 직접 보고 생각해 보도록 할게. 아마 아이들을 위해 그들의 걱정을 덜어주려는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지 모른다는 작은 기대도. 이렇게 은진 할머니는 마음 한 구석에 남아있는 불안감과 기대감을 안고 새로운 생활에 첫 발을 내딛기로 결심합니다. 박은진 할머니는 아들 정훈과 함께 처음으로 골든 헤이븐 실버타운을 방문합니다. 도착하자마자 눈앞에 펼쳐지는 넓고 아름다운 정원, 고급스러운 외관, 그리고 화사한 꽃들에 은진 할머니는 잠시 감탄하며 주변을 둘러봅니다. 이곳은 마치 호텔처럼 깨끗하고 세련된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곳이 과연 내가 지낼 만한 곳인지, 뭔가 너무 잘 갖춰져 있어서 오히려 불안하기까지 했죠. 하지만 아들의 권유를 받아들였으니 직접 경험해보기로 했어요. 정훈과 함께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밝은 미소로 맞이하며 정중히 인사합니다. 한 직원이 다가와 안내를 시작하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은진 할머니에게 인사합니다. 박은진님, 어서 오세요. 이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골든 헤이븐은 어르신들께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친절한 설명에 은진 할머니는 조금 안심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생각보다 직원들이 정말 친절했어요. 그들은 항상 환한 미소로 나를 대했고 필요한 것을 즉시 챙겨주었죠. 이런 곳에서 지내면 정말 외롭지 않을지도 모르겠다고 잠시 생각했어요. 은진 할머니는 직원의 안내를 따라
실버타운 곳곳을 둘러봅니다. 개인 방은 마치 호텔 객실처럼 깔끔하고 쾌적하며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정원이 마음을 평화롭게 만듭니다. 방 한쪽에는 은은한 향이 나는 작은 꽃병이 놓여 있어 집 같은 따뜻한 느낌이 듭니다. 방을 둘러보니 생각보다 아늑하고 편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들이 왜 이곳을 추천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죠. 어쩌면 여기에 적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골든 헤이븐 내의 다양한 시설도 둘러봅니다. 요가 스튜디오에서는 어르신들이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요가 수업을 받고 있으며 도서관에는 각종 책들이 정돈되어 있어 조용한 독서 시간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체스룸에서는 몇몇 분들이 모여 게임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할머니는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어딘가 낯선 감정과 기대감이 동시에 듭니다. 이런 시설들을 보니 가슴 한쪽에서 작은 설렘이 피어오르더군요. 매일 집에만 있던 나날들에 비하면 이곳에서는 다양한 취미를 즐기며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은진 할머니는 한 요가 수업을 보며 흥미를 느낍니다. 요가 매트 위에 앉아 눈을 감고 호흡을 맞추는 어르신들의 표정이 평온해 보입니다. 그 장면을 보며 할머니는 자신도 그들과 함께 편안한 마음으로 요가를 배울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를 느낍니다. 그동안 남편을 잃은 후로 마음의 평화를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요가를 통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한 명의 여성이 다가옵니다. 밝은 미소를 지닌 그 여성은 한눈에 봐도 활기찬 모습으로 은진 할머니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미자라고 합니다. 여기 온 지 한 년이 조금 넘었어요. 처음엔 저도 적응이 어려웠는데 이제는 매일이 즐겁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미자 씨는 친절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 같았어요.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곳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은진 할머니와 미자 씨는 짧은 인사를 나눈 후 같이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미자 씨는 골든 헤이븐에서의 생활이 주는 소소한 즐거움과 함께 이곳에서 만들어가는 새로운 추억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녀의 말에 은진 할머니는 처음으로 이곳에서의 생활이 기대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자 씨와 함께 걷다 보니 이곳이 조금 덜 낯설어졌어요. 집처럼 익숙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쩌면 나에게도 또 다른 안식처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마지막으로 은진 할머니는 실버타운 식당에 들릅니다. 식당은 넓고 쾌적하며 다양한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머니는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상상하며 잠시 고개를 끄덕입니다. 혼자 밥을 먹던 그간의 쓸쓸한 날들이 떠올랐어요. 이곳에서는 같은 나이, 또래의 어르신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식사를 할 수 있다니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따뜻해졌습니다. 둘러보는 동안 할머니의 마음은 점점 이곳에 끌리는 듯하지만 여전히 불안과 망설임이 남아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아들은 조심스레 묻습니다. 어머니, 마음에 드세요? 은진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합니다. 생각보다 괜찮더구나. 하지만 아직도 마음이 완전히 정해지지 않았단다. 아마 이곳이 좋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생각이 아직 낯설고 두려웠으니까요. 이렇게 은진 할머니는 작은 기대와 불안이 섞인 마음으로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박은진 할머니는 골든 헤이븐에서의 첫 아침을 맞이합니다. 창문을 열자 신선한 아침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며 정원의 나무와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할머니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이곳에서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처음 느끼는 낯선 공기와 경치가 왠지 모르게 가슴을 설레게 했어요.
익숙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하루도 새로운 것들로 가득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첫 일정은 실버타운에서 제공하는 요가 수업입니다. 은진 할머니는 요가 매트 위에 앉아 천천히 호흡을 맞추며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려 합니다. 강사의 친절한 지도에 따라 움직이며 몸과 마음이 서서히 이완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찾아온 평온함이 번집니다. 사실 요가는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것이었어요. 몸이 굳어서 따라하기 어려운 동작들도 있었지만 수업이 끝나고 나니 몸이 가볍고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마치 몸과 마음에 쌓였던 긴장이 풀어지는 기분이랄까요. 요가 수업이 끝난 후 은진 할머니는 같은 반에서 함께 수업을 듣던 미자 씨와 도서관으로 향합니다. 도서관은 고요하고 아늑한 분위기 속에 다양한 책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책을 읽으며 서로의 취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미자 씨와 함께 책을 읽는 시간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그녀와 함께 있으면 외롭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 옛 친구와의 추억이 떠올라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어요. 또한 은진 할머니는 꽃과 식물을 가꾸는 원예 수업에도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손에 흙을 묻히며 조금 어색해했지만 점점 식물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채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손끝에 묻은 흙의 감촉과 식물들의 싱그러운 향기가 할머니의 마음을 차분하게 다독입니다. 식물을 돌보는 건 마치 내 마음을 돌보는 것과 같았어요. 하루하루 조금씩 자라나는 꽃집과 잎사귀를 보며 나도 이곳에서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집에서 혼자 지낼 때는 이런 작은 기쁨을 누릴 여유가 없었는데 여기서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았어요. 특히 할머니는 매주 열리는 합창단 모임에 참여하여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밝은 얼굴로 노래를 따라 부르는 할머니의 모습은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보입니다. 함께 화음을 맞추며 노래할 때마다 마음속에 따뜻한 감정이 피어오릅니다. 예전에는 자식들 앞에서 노래하는 걸 부끄러워했지만 여기서는 모두가 편안하게 함께 노래를 부르니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사람들과 함께 목소리를 맞추며 노래하는 게 이렇게 큰 행복을 줄 줄은 몰랐어요. 하루 일과가 끝나고 은진 할머니는 저녁 식사 후 방으로 돌아와 아들 정훈에게 전화를 겁니다. 정훈의 목소리를 들으며 할머니는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의 일상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정훈아, 오늘 정말 즐거웠어. 요가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친구도 생겼단다. 네 덕분에 이렇게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 정훈의 목소리에는 안도와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어머니가 즐거우시다니 저도 마음이 놓이네요. 어머니께서 행복하시다면 그게 저희에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이렇게 하루의 끝을 가족과의 대화로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비록 자주 보지 못해도 그들이 내 곁에 있다는 걸 느끼는 순간은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죠. 하지만 때때로 혼자 남겨진 밤, 은진 할머니는 여전히 가족을 그리워하며 고향집의 추억이 떠오릅니다. 특히 명절 때 아이들이 찾아왔다가 짧은 시간만 머물고 돌아가는 순간들에 대한 아쉬움이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활이 아무리 즐겁다 해도 가족이 옆에 없는 외로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명절 때마다 온 가족이 모여 웃고 떠들던 그 소중한 순간들이 가끔 너무 그리웠어요. 은진 할머니는 방 안에서 고향집에서의 추억이 담긴 사진을 바라보며 잠시 눈을 감습니다. 골든 헤이븐에서 새롭게 만들어가는 일상과 즐거움에도 불구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가족과 함께 했던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모든 걸 잊고 새로운 생활에 몰두하려 해도 가족이 준 사랑과 추억은 절대 잊을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리움 속에서도 이곳에서의 기쁨을 찾으며 조금씩 적응해 나가려 했죠. 어느 날 아침 박은진 할머니는 늘처럼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는데 눈에 익숙한 풍경에
이상한 변화를 감지합니다. 이전까지는 정성껏 관리되던 정원의 꽃들이 시들어가고 잡초가 군데군데 돋아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잎사귀에 쌓인 먼지를 보고 은진 할머니는 눈살을 찌푸립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정원은 늘 아름답고 잘 관리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관리가 잘 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그저 우연이겠거니 하고 넘어가려 했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불안함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저녁 식사 시간에 식탁 위에 올려진 음식이 눈에 들어옵니다. 평소에는 신선하고 맛있던 음식들이 이번에는 예전만큼 푸짐하지 않고 간도 제대로 맞지 않아 보입니다. 할머니는 다른 어르신들과 눈빛을 교환하며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요즘 음식 맛이 좀 다른 것 같지 않으세요? 그녀의 질문에 한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합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예전에는 따뜻하고 맛있던 음식이 이제는 예전 같지 않아요. 처음엔 그저 음식이 잘못된 날이겠거니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일이 점점 더 자주 일어났어요. 매번 식사 때마다 음식의 양과 질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어쩌면 나만 느끼는 걸지도 모르지만 모든 것이 점차 변해가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은진 할머니는 정기적으로 열리던 요가 수업이 취소되었다는 안내를 받습니다. 직원은 미안하다며 개인 사정으로 강사가 오지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자 할머니는 점차 실망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요가 수업이 취소된 게 이번이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기대하는 작은 즐거움마저도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아 씁쓸했어요. 게다가 어느 날 저녁 은진 할머니는 이웃 할아버지인 이영호 씨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급히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당직 간호사가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대응이 늦어져 결국 119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해야만 했습니다. 처음 이곳에 들어올 때는 24시간 의료 지원이 제공된다고 약속받았어요. 하지만 막상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정말 여기가 안전한 곳인가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할머니는 골든 헤이븐에서 점점 더 많은 문제를 발견합니다. 프로그램들이 형식적으로 변해가고 직원들의 태도도 예전만큼 친절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항상 밝게 인사하던 직원들은 이제 무표정으로 지나치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각종 활동 프로그램도 취소되거나 축소되며 거주민들의 불만이 하나둘씩 쌓여갑니다. 이곳에 오기 전 아들은 이곳이 내게 행복한 노년을 선물해 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내가 속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기대했던 평온함과 행복 대신 점점 불안과 실망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죠. 은진 할머니는 점차 다른 거주민들과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식사에 대한 불만, 프로그램 축소, 직원의 태도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오갑니다. 한 할머니는 말을 덧붙입니다. 이렇게 비싼 돈을 내고도 이 정도라니 이건 정말 심하죠. 우리를 단순히 수익을 위한 도구로만 보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마음이 조금 위로되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곳이 나를 위해 마련된 안식처가 아니라는 사실이 점점 확실해지면서 큰 실망감이 밀려왔어요. 어느 날 은진 할머니는 우연히 직원 2명이 대화를 나누는 소리를 엿듣게 됩니다. 3개월 지났으니 이제 서비스 줄여도 돼. 어차피 계약금 다 받았잖아. 그 말에 그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다른 거주민들이 진심으로 돌봄을 받기보다는 단순한 수익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는 계속 그 직원들의 말이 맴돌았죠.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뭘까?
이곳이 정말 내가 바랐던 노후의 모습인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은진 할머니는 이 상황을 함께 나누고 싶어 가장 가까이 지내던 미자 씨를 찾아가 모든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그녀는 미자 씨의 손을 꼭 잡고 자신이 느끼는 불안과 실망, 그리고 이곳을 떠나고 싶은 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미자야, 난 여기서 더 이상 지낼 자신이 없어. 여기가 처음에 내가 왔던 그곳이 아닌 것 같아. 미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의 손을 꼭 쥐어줍니다. 나도 그래, 은진아. 우리 이렇게 살려고 여기 온 게 아닌데. 미자 씨와 대화를 나누면서 나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에 조금 위안이 되었어요. 이곳에서의 생활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는 내가 비정상인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두 사람은 함께 이곳을 떠날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골든 헤이븐이 그들에게 평온한 안식처가 아님을 확신한 은진 할머니는 이제 새로운 결정을 내리려 마음을 다잡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곳에서 속아 살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원하는 삶은 이게 아니었고, 내가 필요한 것은 단순한 공간이 아닌 진정한 안정과 평화였어요. 어느 날 저녁, 박은진 할머니는 골든 헤이븐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던 중 복도에서 직원 2명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됩니다. 그들은 거주민들에 대해 경멸적인 말을 하며 노인들이 쉽게 기억하지 못할 거라며 대충 일 처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의 말이 귀에 들어오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여기가 내가 기대했던 안식처가 아니라는 생각이 점점 더 확실해졌죠. 이곳에 진짜 얼굴을 본 것 같았어요. 내가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은진 할머니는 방으로 돌아와 깊은 상념에 잠깁니다. 여전히 이곳에서 느꼈던 처음의 설렘과 기대가 떠오르지만 그 설렘은 이제 실망과 분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했던 집의 기억, 아이들과 손주들과 함께 웃고 떠들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흐릿한 눈으로 방을 둘러봅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내가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곳이 나를 진정으로 돌봐주기보다는 그저 하나의 수익원으로만 여겨진다는 사실에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어요. 이튿날 은진 할머니는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된 한미자 씨를 찾아가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지금까지 자신이 느꼈던 실망과 외로움을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미자 씨는 은진 할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경청하며 그녀 역시 같은 감정을 느껴왔다고 고백합니다. 미자야, 더는 여기서 살 수 없을 것 같아. 이곳이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았지만 오히려 나를 가둬놓은 감옥처럼 느껴져. 미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합니다. 나도 그래, 은진아. 이제 여기에서의 삶이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아. 서로의 손을 잡고 마음을 나누는 순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어요. 나와 같은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죠. 두 사람은 이곳에서의 생활을 끝내고 떠날 결심을 합니다. 그들은 차분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불친절해진 직원들, 불안정한 의료 서비스, 그리고 거주민들을 단순한 수익원으로만 보는 관리체계 등 그들이 겪은 모든 문제를 문서로 기록합니다. 은진 할머니는 실망을 넘어서 이제는 이곳을 떠나야만 한다는 강한 결심이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의 권리를 되찾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이곳을 떠나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할머니들은 증거 자료를 하나하나 수집하며 계약서와 각종 약속된 서비스 항목들을 확인합니다. 둘은 함께 사진을 찍고 주변의 거주민들에게서도 증언을 받아내며 철저히 준비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며 그들의 마음은 점점 확고해져만 갑니다. 처음엔 이 모든 과정이 두렵고 복잡했지만 미자 씨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고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는 걸 스스로에게 보여주고 싶었죠. 모든 준비가 끝난 뒤 은진 할머니와 미자 씨는 관리 사무실로 향합니다. 그들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결의에 가득 차 있으며 관리자의 얼굴에선 당혹감이 스칩니다. 저희는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 없습니다. 계약을 해지하고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은진 할머니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관리자는 그들을 바라보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형식적인 답변을 늘어놓으려 하지만 두 사람은 이미 결심을 굳혔기에 그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나의 평온한 노년을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이곳은 오히려 나를 가두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죠.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임을 깨달았어요. 관리자는 결국 두 사람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하기로 합니다. 은진 할머니와 미자 씨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들의 눈에는 새로운 결심과 함께 희망이 깃들어 있습니다. 비록 이곳에서의 생활은 내게 실망과 아픔을 안겨주었지만 이번 결정을 통해 나는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할 힘이 내게 있다는 걸 깨달았죠. 사무실을 나서는 길, 은진 할머니와 미자 씨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걸어갑니다. 이제 이곳을 떠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그날을 기다리며 두 사람의 마음은 설렘과 결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진정한 자유를 찾기 위한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 삶을 위해 힘차게 나아갈 거예요. 박은진 할머니와 한미자 씨는 드디어 골든 헤이븐을 떠나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기로 결심합니다. 두 사람은 함께 이사를 계획하며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작은 집을 구합니다. 집은 소박하지만 햇살이 잘 들어오고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합니다. 은진 할머니는 이사 전날 밤 새로 시작할 삶에 대한 설렘과 약간의 불안을 품고 밤새 짐을 정리합니다. 골든 헤이븐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일이 조금은 두렵기도 했어요. 하지만 함께라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죠.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 가슴 깊이 전해졌어요. 이사날 아침, 두 할머니는 아침 일찍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며 짐을 나릅니다. 은진 할머니의 자녀들 또한 도와주러 와서 마치 오래된 가족이 다시 뭉친 듯한 따뜻한 분위기가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손자 지아가 달려와 할머니를 껴안으며 활짝 웃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살게 돼서 너무 좋아요. 이제 자주 볼 수 있겠죠. 은진 할머니는 손녀의 따뜻한 포옹에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우리 지아랑 자주 만나서 재미있게 지내자꾸나. 손녀의 밝은 얼굴을 보니 이곳에서의 삶이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이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라는 걸 깨달았죠. 모든 짐을 정리하고 집안이 조금씩 정돈되어 갑니다. 은진 할머니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정겨운 풍경을 바라보며 차 한 잔을 손에 듭니다. 골든 헤이븐에서의 어두웠던 시간들은 점차 사라지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기대가 커집니다. 집안 곳곳에 놓인 식물들이 따스한 햇살 아래 생기를 되찾으며 그녀를 맞이합니다. 새로운 곳에서의 삶이 조금씩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어요. 이제는 내 삶을 내가 주도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여기는 나의 공간, 나의 삶을 위한 곳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은진 할머니와 미자 씨는 새로 마련한 식탁에 앉아 첫 식사를 합니다. 소박한 반찬이지만 서로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음식을 나누며 두 사람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웃음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미자 씨가 밝게 웃으며 말합니다. 은진아, 우리가 드디어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할 수 있다니 정말 기쁘다. 앞으로 우리 이곳에서 행복하게 지내자. 은진 할머니도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맞아, 미자야.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아보자꾸나. 이곳은 우리만의 작은 천국이 될 거야. 오랜 세월 동안 누군가에게 의지해 살았다면 이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관계가 되었어요. 나이 들어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저 감사할 뿐이었죠. 이사를 마친 후 며칠이 지나고 은진 할머니는 자주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아들과 딸이 자주 찾아와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손주들과의 교감도 깊어집니다. 아이들이 떠들썩하게 놀고 웃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며 은진 할머니는 진정한 가족의 행복을 다시 느낍니다. 오랜만에 온 집안에 가족의 웃음소리가 가득하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내 옆에 있어주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깨달았죠. 하루는 은진 할머니와 미자 씨가 함께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갑니다. 공원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어르신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는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서로의 손을 잡습니다. 미자 씨가 말합니다. 은진아, 여기서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가니 정말 좋다. 우리 함께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자. 은진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답합니다. 그래, 미자야. 앞으로는 우리 자신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즐기며 살자. 이제는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자.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새롭게 얻은 것들이 훨씬 더 값지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의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장을 펼친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두 사람은 저녁이 될 때까지 공원에서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진 할머니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두려움과 실망은 없으며 앞으로의 날들은 그저 사랑과 행복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확신이 그녀를 감쌉니다.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건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은 기분이었어요.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고단해도 우리에게는 언제나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박은진 할머니와 한미자 씨는 새롭게 마련한 인천의 작은 아파트에서 일상을 안정시키며 평온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은진 할머니는 미자 씨와 함께 인근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그곳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복지관의 프로그램 안내 책자를 넘기며 은진 할머니는 문득 생각합니다. 우리가 겪은 경험이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싶었어요. 은진 할머니와 미자 씨는 복지관에서 열리는 노인 권익 세미나에 참석하기로 합니다. 세미나에서 강연을 듣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접하면서 두 사람은 자신들이 겪은 일들을 다른 이들과 나눠야겠다는 결심을 다집니다. 세미나 후 은진 할머니는 용기 내어 복지관의 담당자에게 다가가 말합니다. 저희가 실버타운에서 경험했던 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도 존중받아야 하며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복지관 담당자는 할머니들의 진지한 표정과 의지를 보며 따뜻한 미소로 대답합니다. 박은진님, 한미자님, 두 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미자 씨와 함께 또 다른 길을 걷기로 결심했어요. 우리가 나눈 경험들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그들이 스스로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 같았죠. 몇 주 후 복지관에서 두 할머니의 간견이 열립니다. 행사장은 조용히 모인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은진 할머니와 미자 씨는 살짝 긴장한 모습으로 단상에 서 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지만 마이크를 잡은 순간 은진 할머니는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희는 노년의 삶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실망을 겪었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저희가 경험한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엔 떨렸지만 내가 겪은 아픔과 실망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이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눈에서 우리가 전하는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은진 할머니는 골든 헤이븐에서의 생활, 거주민들을 단순한 수익 대상으로만 바라본 직원들의 태도, 약속되지 않은 불친절한 서비스 등을 차분히 설명하며 그 당시 느꼈던 실망과 분노를 생생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청중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달합니다. 한미자 씨도 마이크를 잡고 조용히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나이 들어도 우리가 원하는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야기가 희망이 되기를 바랐어요. 우리가 스스로를 위해 싸워온 그 길이 그들에게도 새로운 힘을 줄 수 있다면 우리의 경험이 결코 헛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간견이 끝나고 청중들 중 몇몇 어르신들이 다가와 두 할머니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한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손을 잡고 말합니다. 덕분에 저도 힘을 얻었어요. 우리 모두에게 목소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두 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오랜 시간 내가 나약하고 무력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죠. 그날 이후 은진 할머니와 미자 씨는 다양한 노인 권익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두 사람은 여러 지역 복지관에서 강연 요청을 받으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방송국에 출연해 노인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법적 조언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무료 상담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들이 사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어요. 나이 들어도 인생의 후반부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존엄한 존재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죠. 어느 날 두 할머니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노인 권익 보호를 위한 거리 캠페인을 열게 됩니다. 그들은 노인들의 권리를 알리는 전단지를 나눠주고 사람들에게 노인 복지와 존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따뜻한 미소로 두 할머니를 바라보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한 청년이 다가와 두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할머니,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해요. 저도 앞으로 많은 걸 배워야겠어요. 은진 할머니는 밝은 미소로 청년에게 대답합니다. 우리도 나이가 들었을 뿐이지 여전히 꿈과 열정이 있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을 믿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길 바란단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꿈이 없어진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살아갈 이유와 의미가 있었죠.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배운 것을 나누며 살아가기로 다짐했어요. 그날 저녁 은진 할머니와 미자 씨는 집으로 돌아와 하루를 회상하며 차를 마십니다. 서로의 눈빛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 두 사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수많은 새로운 목표와 희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를 떠나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꿈꾸던 삶을 이제 비로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그 어떤 젊은 시절보다도 값지게 느껴졌어요.